여러분은 초년운과 청년운, 말년운 중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꺼이 말년운을 선택하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을 하셨죠. 네, 이는 모든 청년기 시절의 고생과 경험이 말년의 행복을 만든다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상학에서는 초년의 운, 청년의 운, 말년기의 운을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하고 충분히 좋아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도 중년 이후의 운을 좋아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관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심리학을 많이 적용한 듯 하다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분명 타인이 나를 보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외적인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적인 심상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또한 얼굴이니 우리 조상님들 사주보다는 관상이요, 관상보다는 심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의 삶을 좋은 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상법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간을 펴십시오. 행운이 들어옵니다. 우리 상학에서는 미간은 운이 지나가는 통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간을 찡그리는 것은 운이 들어오는 대문을 잠궈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운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물론 이 미간에는 주름 역시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이 미간에는 주름이 생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주물러주는 그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분명 뭉쳐진 근육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 미간이 환하게 펴지는 거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미간을 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웃는 것이며 웃는 얼굴을 하려는 그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웃는 얼굴을 가지시면 미간이 자연히 펴진다는 거예요. 늘 편한 생각하시고 늘 웃는 얼굴 유지하려고 하세요. 두 번째가 입꼬리를 올려라. 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학에서는 입은 모든 물길이 모여드는 바다이고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이라고 합니다. 제방이 물보다 높아야 물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입꼬리를 위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제방이 물보다 높아지게 만드는 그 방법이니 여러분들에게 모인 재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반면 입꼬리가 처지게 되면 제방이 터져나니 물이 흘러넘쳐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의 재물이 흘러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늘 웃으려고 하신다면 볼 근육이 강해지게 되니까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이나 화를 자주 내시게 되면 볼 근육 대신에 이마와 미간에 부정적인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입꼬리는 처지고 이마와 미간에 주름이 생겨서 부정적인 운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입꼬리를 올리려고 하세요. 이는 운을 모으는 행동이고 모인 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편안하게 보셔야 합니다. 상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동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좌우로 돌리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다. 사람을 바라볼 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편히 바라보는 사람은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에요. 또한 편안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포용력과 배려심이 있으니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게 되고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니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인복을 얻어서 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걸음걸이는 장중하게 하라. 그래야 크게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학에서는 빠르고 가벼운 것은 거리입니다. 몸을 움직여 행동할 때는 웅장하고 장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걸을 때는 머리, 엉덩이, 배,
다리 등은 흔들면서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또한 등짐을 진 것 같이 몸이 구부러진 사람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매사 자신감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걸으실 때 어깨를 흔들거나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상학에서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적이 많이 있어 이 사람으로부터 해를 얻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턱을 치켜들고 걷는 사람은 허영이 있고 현실적이지 못하며 거만해서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걸을 때는 단전에 힘을 주고 발을 가볍게 떼어서 마치 큰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처럼 요동 없이 떠나는 그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쫙 펴고 걸으십시오. 등을 쫙 펴고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펴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다섯 번째가 앉은 모습은 태산처럼 반듯하게 앉아라 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집단의 리더들의 모습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이죠. 그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등이 길다는 거예요. 이런 등이 긴 사람들을 뒤에서 보면 등판이 우람해서요. 마치 큰 산이 떡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상학에서도 이런 사람은 스케일이 크고 포용력이 좋으며 좌중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등이 짧은 사람들의 경우 무정하게 앉아있거나 힘없이 앉아있거나 어떤 것에 기대어 앉아있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자존심이 없고 자존감이 약하여 어떤 일을 맡겨도 자신감 있게 주도하여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옛날 대궐을 짓는 데 쓰는 나무는 올곧은 나무를 쓰고 절대 굽은 나무는 쓰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앉은 모습이 바른 사람은 건강하며 활동적이고 인품이 훌륭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앉아서 무릎을 떠는 사람,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매사 경솔해지게 되니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릎이나 발을 떠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화장으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상학이든 심리학이든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아무리 험상궂고 사나운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드럽게 얼굴을 화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드럽고 평온해 보인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러니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화장을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부드럽지만 은은하게 품위 있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도록 하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이외의 수단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소리와 안색이 좋으면 말년에 귀인들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목소리 늘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세요.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좋아져서 기색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진하고 선명하다면 문서운이나 부동산운, 재운이 좋아진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눈썹이 흐리시다면 화장으로 이를 보완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귀가 두껍고 크다면 말년에 건강운과 재물복이 좋아진다고 하니 혹시 귀가 작으시거나 얇으시다면 이를 귀걸이로 보완하려고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의 운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 세상은 절대 어떠한 대단한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이렇게 작은 한두 가지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